고수의 국어 강사 안종민입니다. 자, 오늘은 2024년 3월 교육청, 3월 교육청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이제 하는 강의는요, 6페이지에 있는 문학 강의입니다. 문학 중에 고전시 2개 작품과 고전 수필 1개 묶여져 있는 갈래복합이고요. 와, 문제가 18, 19, 20, 21, 22, 23 무려 6문제입니다. 여기 정답률은 대체로 좀 낮았던 편이라서 좀 어려웠던 파트이고요. 좀 눈에 띄는 것은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EBS 수능 특강의 작품을 연계했다. 이게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뭐 선생님들이 얘기가 좀 분분합니다만은 교육청 모의고사가 원래 EBS를 연계를 안 해왔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연계된 게 논란, 쟁점 이름 뭐냐면 우연의 일치로 우알가가 나왔다. 가의 제목이 우알가거든요. 우알가가 EBS 수능 특강에 나오는데 이게 우연의 일치로 나오게 된 거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아니다. 의도적으로 이제 학생들이 이제 EBS를 공부할 수 있게끔 연계된다는 걸 보여주게끔 이렇게 출제한 거다. 이런 논란이 있고요. 일단 두 번째 논쟁이 되는 쟁점이 되는 부분은 그래서 이번 수능에 우알가가 나올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느냐 아니면 배제가 될 것인가 이런 두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그 첫 번째 쟁점 이게 이제 의도적이냐 우연의 일치냐 저는 개인적으로 의도적으로 봐요. 의도적으로 보고요. 두 번째 논쟁은 이 작품이 수능에서 나올 거냐 저는 배제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가설이긴 하기 때문에 누구 말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강의를 2024년에 이제 지금 듣고 계신 고2 학생도 있겠지만 앞으로 고2나 고3 학생들 중에 이제 25년, 26년, 27년 수험생들이 이 강의를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 작품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또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한 얘기들을 좀 초점을 두고 한번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보기를 먼저 보십시오. 닥치고 보기. 자, 보기를 먼저 보는 겁니다. 자, 19번의 가의 보기가 나왔는데요.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알은 세상 물정이 어두운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자, 근데 세상 물정이 어둡다. 나는 세상 물정 살이 어둡다. 난 잘 모른다. 이렇게 자책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한편 세상과의 불화를 감수한다는 것은 우화를 자처했다는 겁니다. 스스로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윤리적 가치에 충실하는 태도를 말하기도 한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우월한 인간이라는 것은 현실과 여러분 괴리된 거잖아요. 세상 물정이 현실이니까 잘 모르고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이격된 겁니다. 그래서 안타까움도 있지만 그다음에 그 부정적 현실에 오는 고독감, 자기는 왕따잖아요. 세상에서 어울리지 못하니까 안타까움과 고독감이 드러내기도 하는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사실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가 우월한 거는 자기가 선택한 문제니까 나는 당당하다. 그래서 지켜가겠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 벗을 생각해 보면은 앞보다는 뒤에 초점을 두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일단 본문에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월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거를 어떻게 바라보냐면 나는 세상과의 불화를 왜냐면 세상 물정 어둡기 때문에 감수한다. 그럼 난 윤리적 가치를 충실하겠다라는 태도다. 그 다음에 여기 앞에를 좀 제외하고 뒤를 볼게요. 나는 우화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세상이 잘못됐기 때문에 세상과 불화하는 거다. 나는 긍정적이고 세상이 부정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월함을 지켜나가는 것이 맞다. 당당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세상 물정에 어두운 게 부정적일 수도 있지만 세상이 부정적이라면 자신은 긍정적이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세상과 투쟁을 하고 갈등을 하는 불화가 자기는 옳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세상과 불화하는 자신은 긍정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월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 됐고 세상이 잘못됐기 때문에 당당하다라고 보고 이 해석을 여러분이 비문학처럼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른쪽은 좀 줄였습니다. 나중에 문제 풀 때 가기로 하고 그런 관점에서 보기의 관점으로 이 작품을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필기 필요한 친구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필기를 좀 잘 안 하는 편인데 좀 하면서 하겠습니다.
자, 내가 태어났는데요. 금수, 그러니까 짐승이란 뜻이에요. 짐승, 너무 굵으니까 쌤이 좀 얇게 해드릴게요. 자, 내가 짐승이랑은 달라. 그래서 사람이잖아. 그러면 애치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형을 공경하고 임금에 충성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각조가 나와 있으니까 한마디로 유교적 동목이라고 할게요. 유교적 가치를 내 분수 안의 일로만 여겼는데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결국 세상과 불화를 일으킨 거죠. 세월만 늦어지니 평생 세상 어두움이 날마다 길어진다. 아침이 부족한들 저녁을 근심하며 일간 모으기라는 거는 한 칸 초가집이란 뜻이에요. 한 칸 띠모자입니다. 이게 풀초거든요. 초가집, 양옥, 한옥 할 때 집입니다. 비 센 줄을 알던가? 그러면 비 새는 줄 모른다라고 해석할게요. 비 새는 줄 모른다. 그러면 가난하지만 나는 상관없어 이럽니다. 가난도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원래 EBS에서는 알았던가라고 해서 내가 그 예전엔 몰랐는데 지금 이렇게 비참하다는 걸 알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알던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옳다고 봐요. 누더기요. 자기는 가난한 겁니다. 부끄러움을 어찌 알며 어리석고 미친 말이 남의 미움 받을 줄 알던가? 나는 남의 미움 받을 줄 모르고 살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아, 내가 어리석었다. 세상과 불화하고 있다. 봄사내, 그러면 춘하, 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꽃을 보고 돌아올 줄 모르고 잠이 들어 꿈 깰 줄 몰랐고 달 맞아 잠드는 줄 몰랐고 시를 쓰는 흥겨움입니다. 흥겨움에 춤을 내가 모른다. 난 세상과 불화하고 자연에서 있는 것이 만족스럽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러면 사시는 사계절이고요. 사계절 가경은 아름다운 경치랍니다. 아무런 줄 모르겠다. 말로는 말년이라고 할게요. 노년에 버려진 몸이 무슨 일을 생각하겠는가. 인간의 옳고 그름을 가리는 소리를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데 내 한 몸의 번성과 쇠락을 근심하겠는가. 그럼 근심하지 않는다는 서리법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다시 한번 반복되죠. 세상 물정 어둡다. 아침에 누워있고 낮에도 그러하니 하늘이 준 우할. 그럼 운명론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운명론으로. 내 설마 어찌하겠는가. 애달프다 고차 앉아 생각하니 이 몸이 늦게 태어나서 애달픈 일이 많기도 많구나. 100번 다시 옛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면 얘가 옛날에 태어났으면 세상과 불화를 안 했을 텐데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복희왕의 태평성대라는 뜻입니다. 태평성대 복희왕이 살았던 태평성대에 잠깐이나 놀아봤으면 요순 임금님의 해와 달을 잠시 쬐을 것을. 이것도 태평성대입니다. 숭박한 풍속이 멀어졌으니 경박하게 되었다. 그러면 세상과 불화하는 이유는 지금 세상이 경박한 세상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한만한 정회를 바로 누구에게 말하겠느냐. 정회는 마음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태산에 올라가서 세상을 바라보고 싶다는 게 태산도 그럼 쉽게요. 추로에 두루 걸어 성현이 가르치던 자치를 바라보고 싶네. 성현도 그럼 쉽게요. 만리에 눈뜨고 태고에 옛날 옛적의 뜻을 두니 내 우아한 마음과 영혼이 그리로 가고 안 오는구나. 인간의 혼자 깨어 누구에게 말을 할까? 요 정도로 여러분이 캐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를 아주 간단히 1분 만에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기 5대 어부가 9곡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9곡이라고 했으니까 9개 노래라고 볼게요. 그러면 6곡이 있고 3곡이 있고 1곡이 있네요. 자, 여기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부하고 나무꾼을 나의 일로 100년을 보내겠다고 했으니까 물고기도 잡고 나무도 하면서 지내겠다. 무의구국이 그곳으로 여긴다. 낚시를 합니다. 저녁에. 그러면 강가에 가서 흰 물고기가 많습니다. 낚시를 하네요. 이 맛을 인간 세상은 모를 거야 하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속세를 버렸어요. 몸과 마음이 한가해요. 물고기하고 새우는 내 친구고 물과 돌은 내 집이에요. 그러면 다 잊은 후에 놀고 놀자 하더라 하고 여러분 이 작품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요 정도 하고 여러분 문제로 한번 들어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가 18번 문제인가요? 18번 문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적절한 문제인데요. 적절한 문제인데, 여러분, 요 의문이라는 말이 있고 현실에 대한 미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면 아까 보니까 현실이 부정적이잖아요. 미련을 가질 일은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의문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하고 내용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 형식과 내용을 가지고 나눴을 때 이 노란색인 내용을 가지고 소거하는 것이 훨씬 편하다는 겁니다. 2번, 3번 잠깐만 지나가 볼게요. 5번, 4번하고 5번 볼게요. 4번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삶에 대한 회의감이 있고요. 이상형에 대한 동경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4번 보시면 삶을 의심을 품는다는 얘기예요. 뭐 내가 살아가는 삶이 의심을 품는다? 나아가 그랬습니까? 의심 품지 않고 즐겁게 논다고 했으니까 회의감이 들렸겠죠. 5번 볼까요? 이상향 동경이 가나다에 있습니까? 전혀 없잖아요. 그러면 요 두 개 가지고 여러분이 문제를 풀면 되겠죠. 자, 2번 한번 볼게요. 여러분, 2번을 보시면 요런 구절은 되게 유사한 구절이 많이 반복되어 있는 거 느끼시죠? 요새 밑줄 꺼놨습니다. 그러면 맞고요. 다음에 다에서 유사한 구절을 상응시키고 화자 인식을 부각한다 했는데,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구담에 항상 머무를 수 있는 건 아니고 좋은 구름은 언제나 만날 수 있는 건 아니니. 그러니까 요거 되게 비슷한 부분이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정답을 2번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3번은 계절 변화가 아까 우리 추나 추동은 맞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타에서는 계절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2번, 3번 고민했겠지만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우리 19번 문제 아까 보기 읽었었는데 한번 풀어볼까요? 여러분, 이거 윤리적 가치고 도덕적 가치고 유교적 가치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리석고 미친 말이 남의 미움받았다는 것은 불화하고 소외당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인간 시비를 듣지도 보지도 못한다는 것은 자연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 관심이 없어서 지금은 연락을 딱 끊고 살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인간 시비를 듣지도 보지도 못한다는 얘기는 나는 세상과 단절했어. 그러니까 나 근심하지 않을 거야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 부분에 안타까움이 있긴 있습니다만 자신의 삶을 긍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이 아니라 긍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옛사람이 되고 싶고 만리에 눈 뜨고 싶고 태고의 뜻을 두고 싶다는 것은 그만큼 현실이 부정적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내 마음이 어리석은 마음이 가고 아니온다. 그다음에 혼자 깨었다는 것은 자기 가치관에 충실하다고. 그러니까 내가 옛날을 추구하고 태고를 추구하고 옛사람을 추구하는 가치에 충실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3번으로 해결할 수 있겠죠. 20번 문제도 한번 볼까요? 하나도 못 오고 세월이 늦어졌다는 거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안타까움이다. 괜찮죠?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2번 B 볼까요? B는 어디 있습니까? B가 이게 나는 늦게 태어나서 애달픈 일이 많다. 그래서 지금 현실이 과거에 못 태어났고 지금 부정적 현실에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게 애달프다. 그러면 내가 애달픈 이유는 시대를 잘못 태어나서 늦게 태어나서 2번도 맞는 말이 되겠죠. 그다음에 3번 순박한 풍속이 경박하게 되었다. 과거랑 비교해서 현 시세 때 비판했다. 여러분 현실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게 되게 비슷하죠. D 한번 볼까요? D가 물고기 새우를 친구로 삼았습니다. 대상의 변화. 여러분, 물고기 새우하고 친구가 되는데 대상이 새우가 새우깡으로 변했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정답 4번 하면 되겠죠. 그리고 21번의 기억을 한번 볼게요. 21번 풀 때 기억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초가집이 나와 있네요. 초가집. 가난에 개의치 않는다. 맞네요. 니은 볼까요? 니은은 내가 살고 있는 자연의 집이에요. 주변의 사물과 친근감. 이게 주변에 물고기도 있고 새도 있고 석양도 있고 낚시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친근감 느낌이 맞기 때문에 정답 1번으로 보면 되겠죠. 나머지는 여러분 풀지 않겠습니다. 22번 가나를 통해서 여러분 자연에서 감흥을 느끼게 되는데요. 자, 봄산의 꽃을 보고 돌아올 줄 몰랐다 해서는 화자는 자연을 감상입니다. 완상은 감상이란 뜻입니다. 감상을 한다. 꽃을 보고 즐겼다. 맞습니다. 동설의 시흥겨워 추움을 어이할리라고 하는 부분에서 화자는 자연을 추위도 잊을 만큼 시를 짓고 싶은 맞습니다. 시를 짓는 흥겨워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3번을 보니까 무의구국이 여기 그곳인가 하노라에서 화자는 머무는 것이든 자연의 무의구국에 비견될 만큼 만족감을 느낀다. 맞네요. 그죠? 그 다음에 4번 여러분 얼척없는 게 4번 선지에 나왔습니다. 이 맛을 인간 세상에 누가 알리요?
야, 내가 이 맛을 내가 느끼고 있는데 인간 세상 사람들이 이 맛을 느끼지 못하게 누가 알겠어? 나만 알지. 사람들은 몰라. 이런 뜻입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 누리지 못하는 자연을 결별해야 된다고. 얘들아, 잘 있어라. 이제 나는 자연을 떠난다. 속세로 갈게. 서울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 가기로 돼서 이제 자연에서 더 이상 못 있겠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자연의 의미는 자연을 결별하는 게 나는 자연 친화적인 겁니다. 한가하다는 거는 속세로부터 심리적 거리를 둔다. 뭐 자연을 왜 이별합니까? 말도 안 되죠. 정답 4번.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 제일 어려웠던 문제는 C23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이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정답률을 보고 있는데요. 일단 언어와 매체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언어와 매체 기준으로 지금 23번이었습니다. 23번. 여기 23번입니다. 23번이 여기인데요. 43%네요. 자, 여기 볼까요? 23번입니다. 그래서 정답률을 몇 번부터 했나요? 우리 오늘 몇 번부터? 18번부터 23번인데 자, 볼게요. 18번부터 보면은 82%, 38%, 88, 83, 91, 43. 그러면 요 문제가 19번하고 23번이 굉장히 충격적인 정답률이 나왔어요. 자, 위에 정답률 랭킹으로 한번 볼게요. 그러면 19번은요, 여러분, 19번은 랭킹 3위예요. 23번은 랭킹 4위예요. 그럼 3, 4등이 이 파트에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19번은 뭐였습니까? 19번 좀 어려웠죠. 보기 달린 문제. 역시 23번은 이 23번 문제는 두 번째로 어려웠던 여기 파트에서 어려웠던 이유가 여러분 다라고 하는 고전수필이 정말 어려운 얘기였어요. 그래서 고전수필 무시하지 마세요. 특히 여러분 지금 힌트를 드리면 고전수필이 이게 원래 한문으로 돼 있는 거를 지금 한글로 지금 번역해 놓은 거거든. 지금 현대어로 풀이해 놓은 거거든. 한글로 풀이한 겁니다. 번역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 끝에 기 나오는 거 하고 뒤에 설 나오는 거 있어요. 설. 근데 이게 고전수필인데 굉장히 철학적 내용을 담고 있어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뭐 선생님이 어려웠다 이건 아니고 학생들이 읽기에 굉장히 어렵고 함정들이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요 문제 풀이를 할 거예요. 풀이하기 전에 본문을 한번 쌤이랑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천천히 해드릴게요. 나는 구름을 아주 좋아해. 성격상 그래. 이런 얘기야. 근데 왜 즐거운지는 말로 표현하기 힘들어. 그리고 구담이라는 곳이 있고, 네, 연못이지? 군옥봉이라고 하는 봉우리가 있는데, 그쪽에 책을 읽는 누각에, 우리 정자처럼 생기고, 거기에서 내가, 그 정자를 지어서, 구름이 많은, 흰 구름이 많아. 라는 간판을 걸어놓고 혼자 쪼개면서 이렇게 말했어. 자, 뭐라고 했냐면은, 여기 쌤이 노란색 형광빛이요. 구담에 항상 머물러 있는 수는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구름이 언제나 만날 수 있는 건 아니니, 아이고, 걱정이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그렇게 말했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여기 항상 오고 싶은데, 항상 올 수 없어서 스트레스고, 좋은 구름이 있는데, 그거는 좋은 구름도 있고, 안 좋은 구름도 있고, 구름이 없을 때도 있으니까, 그게 스트레스야. 이렇게 지금 얘기한 거지. 근데, 비가 내려서 만물을 점점 자라는 거는 세상의 마음이고 내 마음이 아니잖아. 그리고 구름은 묘한 쓰임이야. 그런데 온 세상에 구름 끼어서 비가 잠깐 내리면 풀 하나 나무 하나가 은택을 못 뽑는다면 그것도 걱정이야. 그러면 이 친구는 걱정이 되게 많네. 그럼 걱정이 그칠 날이 없으니까 스트레스 되게 많은 친구인 것 같아요. 자, 그래가지고 내가 원래 천성이 구름을 좋아한다. 근데 특히 맑은 구름을 좋아한다고 했거든. 근데 맑은 구름 어떻게 했냐면은 밑줄 쳐놓을게요. 맑은 구름은 여러분 신기하게 변화하는 존재야. 그러니까 토끼 구름, 나비 구름 이렇게 솜털 구름처럼 계속 변해서 어떤 거는 곰돌이 닮기도 하고 용 닮기도 하고 고래 닮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변화를 하는데 그때 마음이 고요하고 움직임이 없으며 만물이 때를 기다리는 걸 보게 되니 내 즐거움 또한 말없이 이끈을 무슨 걱정이 있겠나. 그러면 맑은 구름이 있을 때는 걱정이 없어요. 그러나 구름은 또 일어나서 마음에 딱 드는 때를 만나기는 쉽지 않고 접하는 그 무감각과 달게 나의 근심과 즐거움은 상황에 따라 변한다는 거지. 자, 쉽게 말하면 내가 원하는 구름은 가끔씩 있어. 그리고 상황에 따라 구름이 워낙 변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날씨가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내가 원하는 날씨인 맑은 구름이 있을 때는
가끔씩 즐겁기도 한다는 거지. 그러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게 바로 내 마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구름이 있더라도 걱정할 수 없다. 걱정할 수 없다. 그러면 좋은 구름이 없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산과 바다, 시내 바위 경관이 아름답긴 하지만 하루 종일 조용히 앉아서 밤낮없이 보기만 하면 신기하게 변하고 유동하는 모습을 오히려 물건에 불과하게 되고 실증나게 된다는 거야. 여러분, 요거 한번 체크해 둘게. 내가 실증나는 걸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산하고 바다하고 시내하고 바위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전수필은 그렇지 않아요? 자연이 나오면 실증 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계속 보고 있으면 실증이 난다 이런 거죠. 우리 물멍도 있고 산멍도 있고 불멍도 있지만 자연 바라보기에는 멍하니까 실증이 나서 지루하다는 얘기야. 그런데요, 여기 뒤에 읽어보면 내가 밥 먹고 옷 입고 띠 두르고 도와 의리 경전 사서에 공부하는 거, 내 공부하는 거 말이야. 내 마음 평안하고 몸을 튼실하게 하는 까닭에 나는 편안하고 실증 나지 않는다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뭐는 실증 나죠? 뭐가 실증 나죠? 여러분, 바깥에 있는 자연을 바라보고 있는데 실증 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편안하게 공부하는 일은 실증이 나지 않아도 플러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다배구는 비록 아름답기는 하지만 이 즐거움은 공부하는 즐거움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요. 자연이 긍정적입니까 여기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스스로 혼자서 공부하고 있는 거 이거 실증 안 나고 자연 계속 바라보면 실증 난다는 얘기야. 그러면 나는 이거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공부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야. 되게 막 다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선입견대로는 자연은 항상 좋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연은 실증 날 수도 있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심지어 이 제목에 있는 다백운루의 맑은 구름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읽어볼게요. 구담에 있는 여러 봉우리가 기이하긴 하지만 변화무쌍함이 구름에 비치지 못하고 한번 이상형 월드컵 한 겁니다. 봉우리는 구름에 미치지 못해 이렇게. 그죠? 구름이 더 변화가 심해, 더 좋아, 이런 얘기야. 그러면 또, 이제, 봉우리하고 구름은 이상형 월드컵에서 구름이 이겼어. 그러면 구름의 변화가 즐길 수 있는 화창한 날만 못해. 그러면 화창한 날이 더 변화가 심하다는 거. 즐길 수 있다는 얘기였죠. 그리고 마음에 기쁨을 주긴 하나, 근데,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없다는 점에서 구름이든 산이든 마찬가지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구름하고 산은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뭐겠어요? 결국에는 내가 아까 공부하고 편안하게 지내는 게 나의 즐거움이지 구름하고 산은 나의 즐거움을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말이다. 내가 몸이 닿도록 외물에 얽히어 나의 즐거움을 바꾸겠는가라는 거는 난 절대 안 바꿀 거야 라는 서리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내 즐거움은 어디서 오는 거죠? 조용히 편안하게 공부하는 거에 온다는 거야. 그럼 외물은 바깥 사물이기 때문에 이게 많은 구름, 산 이런 것들이 다 외물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외물이 되는 겁니다. 외물에 나의 마음을 뺏기지 않겠다. 그러면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서 공부를 편안하게 하는 것이 나의 것이야. 그 나의 것을 외물에 뺏기지 않겠다가 되는 겁니다. 삶이 고단하고 집에 근심 걱정이 많아 맑은 날과 좋은 구름을 헛되이 보내던 중에 구담에 누각을 세워 다백운루죠. 1년에 한 번 다녀올 수 있게 되었대. 별장 같은 개념인가 봐. 구름 같은 봉우리를 바라보고 밥 깔고 고기 잡아 끼니를 마련하고 칠글 캐어 옷을 짓고 유유자적 글을 읽고 이치를 생각하면 즐거움을 바꿀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홀로 앉았다가 어떤 날 맑은 날을 만나서 피오르는 아름다운 구름을 접하여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징험하리니 즐거움은 또한 말없이 있을 것이니 이렇게 다백운루는 진실로 즐거운 걸 많은데 좋은 구름을 언제나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님과 구름을 항상 머물 수 있는 아님에 대해서 걱정할 겨를이 있겠는가? 여러분 한번 볼까요? 내가 처음에 걱정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던 거거든. 한번 보세요. 지금 노란색으로 한번 칠해볼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뭐 보세요. 처음에 어땠어요? 같은 부분이거든. 처음에는 걱정이 된다고 했다는 말이야. 그럼 반대가 된 거지. 이게 뒤집어졌죠.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걱정이라고 했잖아. 걱정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사물에 불과하니까, 외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제 내 마음을 바꿔서 나의 것으로 삼는 평안한 마음이 있은 후에 즐겁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뀌게 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굉장히 우리 예상과 다르게 자연을 외물로 봐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실증난다. 진짜 진정한 즐거움은 내 마음에 오는 거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와, 이거 진짜 어려웠겠다. 자, 구담에 머무르시는 게 아니고 좋은 구름은 걱정들 만나는 게 걱정을 했단 말이야. 그건 왜 걱정했던 거야? 나의 것이 아니었죠. 나의 즐거움이 외물에 얽매였기 때문에 걱정을 했던 거야. 그래서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이해죠? 그다음에 구름을 제일 선호하는 거는 나의 즐거움이 마릅숨에 있어서 고요하고 움직임 없는 맑은 구름에 실증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한번 팩트 체크해 봅시다. 여러분 맑은 구름이 쌤이 민트색으로 칠해 줄게. 맑은 구름이 여러분 움직임이 없습니까? 여러분 기억 안 나시죠? 그래서 한번 체크해 볼게요. 맑은 구름 변화가 심합니다. 여러분 윗부분에 바라볼게요. 쌤이 민트색으로 똑같이 한번 칠해 볼게. 여기 맑은 구름이 있거든. 맑은 구름이 어떻게 됐어요? 변화하면서 다양한 형상을 띠죠. 그러면 움직임이 없는 게 아니라 변화가 심하다고 했기 때문에 없다는 말은 틀린 말이죠.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다음에 여러분 아까 실증이 나지 않는다라는 말 했어요. 그럼 볼게요. 보라색으로 해줄게요. 실증이 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쌤 할게요. 보라색으로 실증이 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분에서 실증 나지 않은 부분에 구름이 있습니까? 구름 없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그러면 실증 나지 않는다. 근데 구름은 실증 납니까? 여러분 산하고 바다하고 시내하고 바위 전부 다 뭐예요? 여러분 외물입니다. 외물이기 때문에 실증 나는 겁니다. 더군다나 얘네들이 전부 다 움직임이 유동하는 모습이 한 덩어리에 불과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실증이 납니다. 그래서 두 군데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는 거예요. 1번, 2번, 3번 다 어려웠습니다. 쌤이 오른쪽을 좀 넓게 써서 여러분 잘 보이게 해드릴게요. 3번 볼게요. 산보다 구름에서 내가 즐거움을 느끼는 것은 구름이 산보다 변화무상 맞습니다. 구름과 산의 속성은 같다고 생각하는 것은 구름이든 산이든 다 외물이다. 아까 쌤이 강조했던 말이야. 구름이든 산이든 외물이기 때문에 외물에 나의 마음을 뺏기면 그런 걱정거리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외물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않아서 마음이 편안하고 즐겁게 되는 거예요. 공부하고 즐기는 거. 여러분 이해됩니까? 그다음에 4번하고 5번은 좀 쉽습니다.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즐거움이 공부하는 일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공부하는 일이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다음에 좋은 그룹은 언제나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님과 구두함에 대해서 항상 보는 게 아님에 대해서 내가 걱정을 안 하게 되었죠. 그는 이제 외물의 즐거움을 잊지 않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글이 만만히 보면 안 되는 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세 작품을 살펴봤는데요. 28분 정도 강의했네. 더 길게 할 줄 알았는데 굉장히 쌤 말이 좀 빨리 한 것 같습니다. 자, 3월 교육청 이번에 갈래복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되게 킬러 문제라고 보는 게 두 문제가 보이고요. 또 특징적인 거 EBS 우알과 연계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25년이라고 생각하면 이 고3 친구들도 2025년 고3 친구들도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 EBS 수능특강 빨리 사서 먼저 보는 것도 도움 되겠다 싶고요. 내년에 이제 올해 2025학년도 11월에 수능을 봐야지 되겠지만 선생님 생각은 우알과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요 작품은 조금 반복을 많이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친구들은 이걸 기출로 예년 작품을 기출로 보게 되는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작품을 본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보기 먼저 꼭 보시고요. 그리고 고전 수필 나오면 만만치 않으니까 꼼꼼하게 잘 읽으시기 바라고요. 눈으로 훑어본 친구들은 거의 다 아마 19번, 23번 틀리지 않았을까. 그 외에도 한두 개 더 틀리게 되면 여기서 4개 정도, 그러니까 9점 정도 날아가는 거거든요. 되게 치명적이다 볼 수 있겠죠. 자, 이번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